도시와 많이 떨어진 한 시골 마을이 있었어. 그 마을은 산을 등지고 논과 밭을 둘러싸고 있었지. 넓었지만 마을 주민도 그리 많지 않았고 어딘가 꽁꽁 싸맨 듯한 비밀스러운 느낌에 무엇보다 외지인의 출입이 없었던 마을이야. 하지만 주변에 점점 길이 생기고 이동수단이 좋아지니 마을에는 외지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넓기만 했던 마을 부지에는 점차 집이 들어섰고 이내 마을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했지. 이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당연히 좋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 외지인도 착한 외지인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 몇 년간 계속되는 변화를 겪은 마을은 어딘지 모를 어수선함이 가득했어. 곧이어 그런 복잡함을 해결할 인물이 나타났는데 장물아비로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던 장사꾼이었지. 장영호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훗날 사람들은 그를 장서방이라 부르게 돼. 장서방은 사실 장사를 하기 위해 정착한 게 아니야. 이 마을에 머물다 보니 어수선한 게 아직 규칙도 잡히지 않은 상태고 그동안 작물아비로 모아둔 돈도 있겠다. 작물과 돈으로 주민들의 환심을 사고 장사하면서 쌓은 말솜씨도 있겠다. 주민들을 하나둘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슬슬 중요한 결정에 자신의 입김이 영향을 미치니까 어느덧 마을의 실세가 돼서 눌러앉은 거지. 하지만 장서방은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자신의 힘이 닿지 못하면 비열한 방법을 통해 일을 해결하고 이 속을 챙기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일삼았고 심심하면 마을의 여인들을 희롱하고 그렇지만 이미 강해진 힘과 재력 그리고 그의 결정이 대부분은 맞았다는 사실이 있었기에 마을에서는 그를 나무랄 사람이 없었지. 그런 장서방에게도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에 자리를 잡은 무당집이지. 나이가 지긋하신 만신할머니의 자리를 이어받아 20대라는 젊은 나이로 무당이 됐는데 비록 젊은 나이지만 무척 용했으며 특히 마을에 일어날 기륭화복을 잘 맞췄다고 해. 이 무당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장서방의 행보에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몇 있었거든.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둘 사이를 오갈 때 마을에 큰 재앙을 불러올 사건이 생겨. 마을 중앙에는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공터에는 큰 당산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 먼 옛날 마을이 생김과 동시에 자랐다고 전해지는 나무인데 장서방은 그 나무의 위치가 너무 거슬리는 거야. 사실 위치가 거슬린다는 말은 다 핑계고 몇 번이고 찾아와 기도를 올리는 그 무당이 거슬렸던 거지. 장서방은 회의를 열어 마을 주민들을 소집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 중앙에 떡하니 자리한 그 나무가 없어야 이동이 수월하고 돌탑들도 함께 없애면 장을 서도 될 만큼 넓어진다. 회의하는 장소에는 대부분 장서방의 사람들이라 당연히 생각대로 될 거라 확신했지만 왜인지 사람들은 소극적인 반응이었지. 오랫동안 마을의 상징처럼 자리 잡은 나무니까. 장서방의 길고 긴 연설이 이어졌지만 그 연설이 무색하게 모두가 반대를 외쳤어. 장서방은 별것도 아닌 나무 하나에 감히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배신감과 아주 깊은 분노를 느끼게 돼.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모두 무당에게 돌아갔지. 그 무당년이 입김을 넣었나?
아주 늦은 밤, 모두가 잠들고 움직임이 없는 밤에 장서방은 조용하게 청년들을 모았어. 그를 아주 독실하게 따르는 4명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에게는 돈이 신이고 그 돈을 주는 장서방도 당연히 신이었지. 그렇게 모인 무리는 긴장된 표정으로 무당집에 찾아가. 그리고 그날 밤 외진 법당 한 구석에서 아주 조용하고 끔찍한 밤이 흘러갔지.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마을에는 평소처럼 아침이 찾아왔어. 하지만 곧이어 한 여인의 비명으로 마을은 발칵 뒤집혔지. 그 비명을 따라 마을 사람들은 공터로 모였고 이내 끔찍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에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가 잔뜩 헝클어진 무당이 있었는데 땅바닥이 아닌 나무에 목에 줄을 감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지. 그 충격적인 모습에 모두가 바라만 보던 그때 몸이 바들바들 떨리며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 무당이 사람들이 있는 방향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빨갛게 충혈된 눈과 고통에 일그러진 입으로 개 잡것들, 찢어 죽일 것들 이라며 아주 또박또박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어. 그리고 무당이 가리킨 자리에는 장서방과 4명의 청년들이 있었지. 사람들 모두가 조용히 장서방을 쳐다봤지만 장서방은 당황하지 않고 시체부터 내리자고 말했어. 그를 따라 한 청년이 무당을 내리려고 했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발을 잡는 순간 목이 뚝 끊어졌고 목이 끊긴 채 떨어진 몸은 발을 잡고 있던 청년을 향해 떨어졌어. 그 때문에 중심을 잃은 청년은 그대로 땅에 떨어졌지. 하지만 하필이면 떨어진 그 자리에 돌부리가 있었고 그 돌부리의 머리부터 떨어진 청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렸어. 더 놀라운 것은 목이 떨어진 그 무당의 시체가 마치 청년을 꽉 껴안은 모습이었다고 해.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사람들은 장서방을 의심했지만 끼케야 죽기 직전 무당이 손가락질 한 번 했다고 장서방을 범인으로 몰아세울 수는 없으니까 결국 무당의 자살로 소동이 끝나게 돼버렸지. 그래도 남아있는 일말의 의심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장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 이것저것 먹였고 평소 그 무당이 마을을 바꾼 자신을 질투했는데 힘으로 안 되니 그런 짓을 벌인 것 같다고 소문을 냈어. 힘 있는 장서방의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탓에 사람들은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고 죽은 그 무당을 욕하며 무덤에 침을 뱉기도 했지. 그리고 고집했던 당산나무도 끝내 없애기로 했고 그렇게 모든 것이 장서방의 생각대로 흘러갔어. 하지만 무당의 죽음이 있고 난 후 마을에는 불길한 일이 계속해서 생겼지. 당산나무를 베러 갔던 사람들 모두가 귀신을 봤다는 거야. 작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간 사람이 이상하게 밤이 돼도 잠이 잘 오지 않더래. 약간의 허기짐이 있어서 잠이 안 오나 하고 부엌에서 간단한 끼니를 가져오려 했는데 부엌으로 가는 와중에 어두운 마당 한 구석에서 뭔가 굴러다니고 있었대. 집덩이가 굴러다니나 하고 자세히 봤는데 글쎄 한쪽으로 구르는 것도 아니고 바람도 안 부는데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작은 산짐승인가에서 빗자루를 들고 내쫓으려 했는데 그것에 가까이 가니 소리가 들리더래. 개 잡것들
찢어 죽일 것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무당이 죽었을 당시 떨어졌던 머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뜬 상태로 장서방 하면서 굴러다녔다는 거야. 더 심각한 것은 나무를 작업했던 사람들 모두가 겪었다는 거지. 그리고 끔찍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어.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을의 모든 농작물이 까맣게 시들어버렸고, 당산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죽어있는 산짐승의 사체가 아침마다 놓여있고, 마을에 있는 모든 장독대의 장에서는 구더기가 바글바글 들끓었어. 그리고 무당이 죽기 전날 밤에 같이 있던 청년들, 한 명은 무당 시체와 같이 죽었고, 다른 한 명은 열병을 앓다 죽었고, 또 한 명은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스스로 혀를 깨물고 죽었다고 해. 계속되는 재앙에 불안해진 사람들은 죽은 무당의 한이 마을에 저주를 내렸다 생각했고, 아직 살아있는 청년과 장서방을 추궁했지. 하지만 장서방은 계속해서 발뺌했어. 청년도 죽을 만큼 불안했지만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장서방에게 등을 돌리고, 몇몇 사람들은 싫어하는 티를 그대로 표출했지. 마을에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고 느낀 장서방은 돈과 비싼 물품을 챙겨 도망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 짐을 다 싸고 떠날 준비를 다 마쳤는데, 아저씨, 밖에서 대뜸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 청년인 것 같아서 혹시나 사람을 끌고 왔나 하고 문에 구멍을 뚫고 봤는데, 어두웠지만 잔뜩 움츠러든 모습으로 청년 혼자 있었지. 자신을 잘 따르던 모습이 생각난 장서방은 도망가는 참에 데려가면 쓸모가 있겠다 싶어서 문을 활짝 열고 맞이했는데, 그의 눈에 보인 청년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어. 팔다리가 기괴하게 꺾여서 발을 직직 끌며 걸었고, 뭔가를 품은 듯 상체는 잔뜩 움츠려 있었지. 그 움츠러든 품 안에는 잘린 머리가 있었고, 청년의 목소리와 함께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 다음날 장서방은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이 돼. 같은 자리에 죽어있는 청년의 짓인지 청년의 입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 장서방은 목이 물어뜯긴 채 머리가 너덜너덜하게 나가 떨어져 있었지. 하지만 하체는 마치 잘못이라도 비는 듯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모은 자세로 굳어 있었다고 해. 장서방의 죽음으로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지만, 장서방의 말을 믿고 무당을 욕했기 때문인가? 예상과는 다르게 재앙은 계속됐어. 끝없는 굶주림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객사가 만연했고, 목이 잘린 시체들이 수두룩했지. 다른 마을에서 무당을 데려와 천도제를 지내봤지만, 천도제를 지내던 무당이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을 한 채 손에 들린 무구로 연신 자신의 몸을 찍더니, 이 마을은 염라가 와도 더러운 꼴을 벗지 못한다 라며 주랭랑을 쳤다고 해. 재앙이 휩쓸고 간 마을은 일전의 풍요로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 시체와 구더기만 들끓는 마을이 되었지.